복도 끝에서 낡은 카트를 밀고 있는 김봉자 여사의 손은 65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굵은 핏줄이 도드라진 손등과 마디마디 튀어나온 관절, 그리고 손끝을 장식한 주름들은 그녀의 삶이 결코 평탄치만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언제나 따뜻했고 무엇보다 정확했습니다. 봉자 여사의 손은 단순한 육체적 도구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지혜와 경험의 창구였습니다. 그 손으로 그녀는 매일 객실 문손잡이를 닫고 화장실 타일을 반짝이게 했으며 침대 시트를 부드럽게 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아주 특별한 때에 그 손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봉자 여사님. 복도를 지나가던 젊은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니라는 이름의 이 22살 신입사원은 입사 첫날 복도 끝에서 묵묵히 청소하던 봉자 여사를 보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이 호텔에 숨겨진 보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실수로 비싼 액세서리를 화장실에 떨어뜨려도 하수구에서 찾아내고 아이들이 잃어버린 장난감을 기억해내며 심지어 외국인 손님들의 문화적 취향까지 기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녀의 섬세함은 호텔 내에서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봉자 여사는 눈꼬리를 살짝 올려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19년 차 베테랑 청소부로서 그녀는 호텔의 모든 구석구석을 자신의 집처럼 알고 있었고 젊은 직원들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복도의 어느 구간에 바닥이 삐걱거리는지, 어느 객실의 욕실 수도꼭지가 조금 느슨한지, 심지어 어느 방의 창문이 겨울철에 찬바람이 들어오는지까지 그녀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문제들은 그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신기하게도 해결되어 있곤 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38층은 난리가 났다던데요. 영국에서 귀빈이 오셨다고 하던데. 제니가 살짝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늘 투숙한 영국 귀빈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물론 기밀 유지가 철저한 더 스카이 호텔의 방침상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별히 경호원이 배치되고 최고급 스위트룸이 예약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영국 외교부 사절단장이라나 뭐라나 2308호 스위트룸에 묵고 계셔. 다른 청소부가 지나가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미정 씨라고 불리는 이 50대 여성은 봉자 여사와 가장 가까운 동료로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미정 씨는 항상 호텔 내 소식통 역할을 자처했고 그녀를 통해 직원들은 종종 중요한 정보를 얻곤 했습니다. 봉자 여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한 손님이 온다고 해서 그녀의 일상이 크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객실 52개의 수건을 갈고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욕실을 청소하는 일상은 변함없이 이어질 테니까요. 그녀에게 있어 모든 손님은 평등했습니다. 대통령이든 세계적인 스타든 아니면 평범한 가족 여행객이든 그녀는 모든 객실을 똑같이 정성껏 청소했고 모든 손님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박 지배인님이 아침부터 벌써 3번이나 38층을 돌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미정 씨가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지배인이 직접 나서서 점검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손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봉자 여사는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이 최선을 다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걷던 봉자 여사는 문득 왼쪽 손목 안쪽에 있는 작은 점, 세 개를 무의식적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이 점들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점으로 보일 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표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맥침의 전수자임을 나타내는 비밀스러운 표시였습니다. 맥침은 단순한 침술이 아니라 맥을 짚어 인체의 에너지 흐름을 파악하고 정확한 경혈점에 침을 놓아 그 흐름을 바로잡는 고대 한의학의 정수였습니다. 봉자 여사의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시절 사라져가는 이 기술을 필사적으로 지켰고 그 지식을 어린 봉자에게 전수했습니다. 이 손의 감각을 잊지 마라. 내 손끝에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다. 할머니의 말씀을 봉자 여사는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맥침의 기술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현대의학의 발전과 함께 전통 의술은 미신으로 치부되기도 했고 봉자 여사 자신도 이 기술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호텔 청소부라는 평범한 직업을 택했고 자신의 특별한 능력은 오랫동안 숨겨왔습니다. 가끔 동료가 두통을 호소하거나 어깨가 아프다고 할 때만 살짝 손을 얹어 도와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녀의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의 손끝이 한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 어쩌면 국가의 위상까지 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2308호 스위트룸. 문 앞에는 이미 3명의 호텔 직원이 긴장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무전기로 누군가와 급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대리라고 불리는 호텔의 중간 관리자로 평소에는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은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VIP 응급 의료진 도착했습니다. 곧 올라갑니다. 김대리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여전히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VIP 응급 의료진은 호텔이 특별히 계약을 맺은 프라이빗 의료팀으로 일반 병원에 가기 꺼리는 유명인이나 고위 인사들을 위해 극비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소방관들처럼 신속하게 출동하기로 유명했지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는지 김대리의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봉자 여사는 문득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보통 때라면 귀빈들이 묵는 스위트룸은 정오가 지나야 청소를 허락받는 법. 하지만 지금은 아침 9시 30분.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긴장된 표정은 그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봉자 여사가 다가가 물었지만 직원들은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계속해서 문과 엘리베이터 사이를 오가고 있었고 귀는 무전기에서 나오는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 봉자 여사님.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별한 상황이에요. 김대리가 겨우 봉자 여사를 알아보고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엘리베이터를 향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만으로도 심각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영어였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다급함과 두려움은 언어를 초월해 전해져 왔습니다. 제발 빨리요.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이어서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32세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갈색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고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반쯤 물이 남은 유리컵을 들고 있었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의료진은 언제 오나요? 그녀가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발음은 꽤 정확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 오래 머물렀거나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는 듯 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밀리 씨. 김대리가 최대한 안심시키는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에밀리라는 이름에서 그리고 그녀의 태도와 복장에서 봉자 여사는 그녀가 영국 기빈의 비서이거나 측근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때 봉자 여사가 에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65년의 인생 동안 봉자 여사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손이 필요할 때를 알아차리는 육감을 발달시켰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에밀리는 처음에는 봉자 여사를 그저 청소부로만 보고 무시하려는 듯 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열렸는지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에밀리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반가웠을 것입니다. 사이먼 경이 아침부터 복통을 호소하더니 갑자기 상태가 심각해졌어요. 의식도 점점 흐려지고 있고요. 사이먼 그레이 경 영국 외교부 아시아 정책 사절단장으로 오늘 오후에 한국 정부와 중요한 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과 일본, 중국에 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고 영국과 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 및 문화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회담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양국 간의 중요한 협상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나요? 언제부터 아팠다고 하셨어요? 봉자 여사의 질문에 에밀리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체기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어요. 그리고 30분 전부터는 식은땀을 흘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죠. 지금은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예요. 봉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에밀리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급성 맹장염? 담낭염? 아니면 단순한 식중독? 하지만 직접 보지 않고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3명의 의료진이 급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었지만 손에는 의료용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호텔의 VIP 응급팀답게 그들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물었고 김 대리는 재빨리 2308호를 가리켰습니다. 의료진들은 서둘러 문으로 향했고 에밀리는 그들을 안내하기 위해 먼저 들어갔습니다. 문은 다시 굳게 닫혔고 복도에는 다시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봉자 여사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별다른 도움이 필요 없어 보이자 다시 자신의 카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에밀리가 설명한 증상은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식중독으로 보기에는 너무 급격하게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5분도 지나지 않아 그녀의 직감은 맞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다시 소란이 일어났고 문이 열리고 의료진 중 한 명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약물에 반응이 없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 같은데 그의 말에 복도에 있던 직원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박 지배인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48세의 그는 더 스카이 호텔의 총괄 지배인으로 외국 기빈 접대에 관해서라면 그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는 20년간 호텔 업계에서 일해온 베테랑으로 특히 위기 상황 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박 지배인이 의료진에게 물었고 의사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환자가 극심한 복통과 함께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응급 처치를 했지만 효과가 없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으로 이송해야. 박 지배인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면 언론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외부 이송은 최대한 피해야 해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호텔의 입장도 이해했습니다. 특히 이번 손님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국가 간 중요한 협상을 앞둔 고위 인사였습니다. 그의 병원 이송이 언론에 알려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호흡과 맥박이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방 안에서 다시 에밀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발 이 남자를 살려주세요. 그 절박한 외침에 봉자 여사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왼쪽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목 안쪽에는 작은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숨겨온, 하지만 결코 잊지 못할 흔적이었습니다. 그 표식은 단순한 점이 아니라 조선시대 왕실 의원들이 비밀리에 전수해온 맥침의 전수자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봉자 여사의 할머니는 마지막 궁중 의녀의 제자였고 그 지식을 손녀인 봉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 지식은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할머니의 엄격한 가르침을 봉자 여사는 평생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전통 의술은 점점 그 자리를 잃어갔고 특히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라는 편견 속에서 봉자 여사는 자신의 기술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자신이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봉자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신 후 결심한 듯 스위트룸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들어가 봐도 될까요? 혹시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녀의 말에 박 지배인과 의료진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봉자 여사는 그저 나이든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인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에밀리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외부인은 들어올 수 없어요. 에밀리의 단호한 거절에 봉자 여사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 안에서 약해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를 들여보내주세요. 제발. 그 목소리에는 고통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도 느껴졌습니다. 에밀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잠시 머뭇거리다가 사이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듯이 결국 봉자 여사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스위트룸 안으로 들어선 봉자 여사의 눈에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이먼 그레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57세의 사이먼은 평소에는 늠름한 체격과 카리스마 있는 외모로 어디서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인물이었지만
지금은 창백한 얼굴로 고통에 일그러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숨은 가쁘게 오르내렸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마치 통증의 원인을 찾으려는 듯 복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봉자 여사가 들어오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여러 가지 응급처치를 시도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녀를 제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건넨 말이 그들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투여했지만 효과가 없고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봉자 여사는 조용히 사이먼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단련된 그녀의 손가락은 사이먼의 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즉시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과 강도, 빈도에서 그녀는 중요한 정보를 읽어냈습니다. 이건 위장맥이 아니라 심포맥이네요. 그녀의 말에 의료진 중 한 명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포맥이라뇨? 의사의 질문에는 약간의 의구심과 함께 호기심도 담겨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심포맥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봉자 여사는 대답 대신 사이먼의 다른 손목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목 부근의 맥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복통이라고 하셨지만 이건 위장 문제가 아니에요. 심장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기운이 잘 돌지 않아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어요. 한의학에서 심포맥은 심장과 관련된 맥으로 심장의 기능 이상이나 에너지 순환 장애를 나타냅니다. 봉자 여사는 사이먼의 맥을 통해 그가 단순한 복통이 아니라 심장과 관련된 급성 문제를 겪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에밀리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에밀리의 의심은 당연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봉자 여사가 그저 나이든 청소부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녀가 어떻게 의사들도 파악하지 못한 증상을 단순히 맥을 짚어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인지 에밀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것을 봐왔으니까요. 봉자 여사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허리춤에서 오래된 가죽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고 작았지만 묘한 존재감을 풍기는 침통이었습니다. 침통은 진한 갈색의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봉자 여사의 할머니가 사용하던 것으로 3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침통을 열자 안에는 다양한 길이와 굵기의 침들이 정교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금색, 은색, 그리고 특별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침들은 각각 다른 목적과 효과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봉자 여사는 침통을 열고 금빛이 도는 3개의 침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혹시 침술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봉자 여사의 질문에 에밀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농담이세요? 이분은 영국 외교 핵심 인물입니다. 에밀리의 반응은 놀라움과 거부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양인들에게 침술은 때로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대체 의학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녀의 눈에는 봉자 여사가 의료인이 아닌 단순한 청소부로 보였기 때문에 그녀가 침을 놓겠다는 제안은 더욱 황당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박 지배인도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봉자 여사님, 이상한 짓 했다간 호텔이 책임져야 합니다. 제발. 박 지배인의 말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호텔의 책임자로서 외국 귀빈이 호텔에서 건강 문제를 겪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만약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상황이 악화된다면 그것은 호텔의 명성은 물론 국가적 망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임원이 희미한 의식 속에서 말했습니다. 그 노인을 믿어요. 사이먼의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동양 문화와 전통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존중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직관적인 판단력으로도 유명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발휘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절박한 상황에서의 마지막 희망에 기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봉자 여사는 침통에서 3개의 침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금빛이 도는 가느다란 침들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잠시 옆으로 비켜주시겠어요? 의료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조심스럽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한 현재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봉자 여사는 사이먼의 복부 위에 손을 얹고 약간의 압력을 가하며 경혈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레이더처럼 정확하게 움직였고 마침내 3군데의 경혈점을 찾아냈습니다. 그중 2군데는 복부에, 하나는 오른쪽 손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첫 번째 침을 복부의 중심점에 깊이 찔렀습니다. 그 동작은 마치 검을 꽂는 것처럼 단호하고 정확했습니다. 사이먼의 몸이 잠시 긴장했다가 이내 풀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고통의 그림자가 살짝 걷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2번째 침은 복부 왼쪽 약간 아래쪽에 위치한 경혈점에 찔렀고 마지막 침은 오른쪽 손목의 정중앙 맥이 뛰는 지점 바로 옆에 정확히 자리 잡았습니다. 봉자 여사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이 침술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예술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수십 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마치 악기를 연주하듯 정확하고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봉자 여사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고대의 의술은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료진들에게도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배워온 의학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침을 놓은 후 봉자 여사는 사이먼의 이마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사이먼의 차가운 이마에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고 에밀리는 불안한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박 지배인은 이마의 땀을 닦아내며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약 30초가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이먼의 호흡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쁘게 오르내리던 가슴이 이제는 규칙적으로 움직였고 이마에 맺혔던 식은땀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색도 창백함에서 벗어나 조금씩 혈색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던 그의 표정이 점차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놀란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맥이 돌아왔어. 이게 진짜로 된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료진 중 한 명이 재빨리 사이먼의 맥박을 측정했습니다. 맥박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놀랍군요. 의사의 눈에는 전문가로서의 호기심과 함께 자신들이 하지 못한 일을 이 나이든 청소부가 해냈다는 사실에 대한 약간의 당혹감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봉자 여사는 조용히 수건으로
사이먼의 이마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30분만 쉬시면 됩니다. 맥은 돌아왔고 심장의 기운은 회복 중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아무런 과장이나 자랑이 없었습니다. 마치 평소에 객실을 청소한 후 이제 방이 깨끗해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이 일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사이먼은 점점 더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10분이 지나자 그는 눈을 떴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고통의 흔적이 사라지고 맑은 정신이 돌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이먼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이제는 의식이 또렷했고 말도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부를 만져보며 통증이 사라졌음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에밀리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갑자기 아파서 이 호텔 직원분이 침술로 도와주셨어요. 에밀리의 말에 사이먼의 시선이 봉자 여사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를 살리셨군요. 사이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동양의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실제로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직접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봉자 여사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저 오래된 방법으로 도움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의술의 지혜와 그것을 계승해 온 사람들의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맥침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이자 생명을 구하는 신성한 도구였습니다. 이제 방 안의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안도의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의료진들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지만 환자의 상태가 호전된 것은 분명했기에 더 이상의 응급처치는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박 지배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봉자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봉자 여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박 지배인의 눈에는 감사와 함께 약간의 미안함도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동안 봉자 여사를 단순한 청소부로만 보았던 자신의 시선을 반성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봉자 여사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온 일일 뿐입니다. 이제 제 일로 돌아가야겠네요. 그녀는 침통을 다시 허리춤에 찾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이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호텔 객실을 청소하는 것이나 맥침으로 사람을 돕는 것이나 모두 그녀가 하는 일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사이먼이 약해진 목소리로 그녀를 불러세웠습니다. 잠시만요. 성함이 김봉자입니다. 호텔 청소부고요. 간단한 인사를 남긴 봉자 여사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방 안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방금 일어난 일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한 평범한 청소부의 손끝에서 펼쳐진 기적 같은 구원. 그것은 현대의학의 한계를 넘어선 오래된 지혜의 힘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호텔 사장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지배인과 의료팀장 그리고 사이먼과 에밀리가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사장실은 호텔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화려한 도시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내의 분위기는 그 경치를 감상할 여유가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이먼 경. 저희 호텔에서 이런 불편을 겪으셔서...
박 지배인이 공손하게 사과했지만 사이먼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정중히 막았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회복된 듯 보였고 오후에 있을 회담을 위해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 여성분, 김봉자 씨 맞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기록해 두세요. 오늘 한국의 한 여성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사이먼의 말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부터 동양 문화, 특히 한국의 전통에 관심이 많았고 이번 일을 통해 그 관심은 더욱 깊어질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가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분의 침술은 정말 신기했어요. 에밀리의 눈에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난 일에 대한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과학적 근거가 없는 대체 의학에 회의적이었지만 오늘 목격한 것은 그녀의 세계관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이먼은 오른쪽 손목을 살짝 문질렀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붉은 침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봉자 여사의 맥침이 남긴 흔적이었지만 사이먼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자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지혜가 가장 뜻밖의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을요. 사이먼의 말에는 철학적인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의 경험은 그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박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자 여사님은 저희 호텔에서 19년간 근무하신 베테랑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박 지배인의 말에는 약간의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호텔의 책임자로서 모든 직원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파악하고 있어야 했지만 봉자 여사의 특별한 재능은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사이먼의 요청에 박 지배인은 즉시 응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봉자 여사를 찾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지금 35층 객실 청소 중이실 겁니다. 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박 지배인이 전화를 걸었지만 봉자 여사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처럼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특별한 인정이나 감사를 원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업무 중이신 것 같습니다. 오후에 다시 연락드려 보겠습니다. 박 지배인의 말에 사이먼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봉자 여사의 겸손함과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간 그녀의 태도에서 또 다른 종류의 지혜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은 오후 회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군요. 그는 일어서며 에밀리에게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아침에 위급했던 상황이 무색할 만큼 건강해 보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이제 자신의 직무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호텔 내부 매뉴얼도 조금 수정하면 어떨까요? 사이먼이 제안했습니다. 경험 있는 어르신은 소중한 자산이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겁니다. 사이먼의 제안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그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종종 간과되는 노인들의 가치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박 지배인은 감사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일은 분명 더 스카이 호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었고 그것은 한 명의 평범한 청소부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호텔의 문화와 가치관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자 여사는 여느 때와 같이 38층 복도를 걸레와 수건을 들고 걸었습니다. 그녀의 표정과 걸음걸이는 어제의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어제의 사건은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일 뿐, 특별히 자랑할 만한 일도 과시할 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들은 이미 어제의 일을 들었는지 봉자 여사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인사를 건넸지만 봉자 여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2308호 문이 열리고 사이먼이 직접 나왔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제의 고통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활기와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김봉자 씨, 봉자 여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어렸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어제보다 훨씬 좋아 보이시네요. 그녀의 말은 마치 감기에 걸렸던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어제의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운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이먼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약속? 당신 덕분에 갈 수 있습니다. 사이먼의 말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늘 참석할 한마이너스형 외교 회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봉자 여사가 없었다면 그 회담에 참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잘 다녀오세요. 그게 다예요. 봉자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사이먼은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봉자 여사가 망설이며 손을 내밀자 사이먼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라 깊은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손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의 중요한 협약도요. 당신이 지켜낸 이 회담 반드시 의미 있게 만들겠습니다. 사이먼의 진심 어린 감사에 봉자 여사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의 가치를 깎아내리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과시하거나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때로는 그런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법이죠.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세대의 두 사람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지혜와 현대적 가치가 만나 조화를 이루는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사이먼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떠난 후 봉자 여사는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객실을 청소하고 수건을 갈고 침대 시트를 정리하는 그 반복적인 일들 속에서 그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인정이나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직원 휴게실에서는 여러 명의 직원들이 TV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휴게실은 넓지 않았지만 호텔 직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TV에서는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오늘 있었던 한마이너스형 외교 고위급 회담 소식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열린 한마이너스형 외교 고위급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영국 측 대표단장인 사이먼 그레이 경은 건강 문제로 잠시 불참이 우려되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회담에 참석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회담장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는 사이먼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는 건강해 보였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협상을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회담장의 다른 장면들이 보여졌고 카메라가 그의 손에 잠시 포커스를 맞추자 오른쪽 손목에 작은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봉자 여사가 놓은 침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작은 자국은 TV 화면으로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 자국이 갖는 의미는 실로 막대했습니다. 휴게실 한쪽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봉자 여사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렸지만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역할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다른 직원들과 함께 뉴스를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제 그 영국 대사가 갑자기 아팠다던데 어떻게 오늘 회담에 참석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 누군가 도와준 게 아닐까?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아마 VIP 의료팀이 처치한 거겠지. 그들은 정말 실력이 좋다더라. 세 번째 직원이 추측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봉자 여사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봉자 여사는 커피를 다 마신 후 컵을 씻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호텔의 밤은 아직 젊었고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오늘도 객실을 청소하고 손님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필요한 순간에 그 손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며칠 후 호텔 직원 휴게실 게시판에는 작은 메모가 붙었습니다. 그것은 호텔 사장의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 옆에 붙어 있었는데 누군가 손수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이 호텔엔 이름 모를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손끝 하나로 나라를 살리는 그런 분이요. 사이먼 그레이. 그 메모를 본 직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의아해했지만 봉자 여사는 그저 그 메모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다가 다시 손에 든 수건을 단단히 쥐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용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왼쪽 손목 안쪽에는 여전히 세 개의 점이 삼각형 모양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맥침의 전수자임을 나타내는 비밀스러운 표식이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할머니는 또 그 할머니로부터 이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절되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온 지혜의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봉자 여사는 이 전통을 물려줄 후계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오래된 전통 의술에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은 거의 없었고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학문적 관심에 그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녀가 찾던 것은 진정으로 이 기술의 이 지혜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순수하게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떠난 후에는 이 오래된 지혜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구한 생명들과 그 순간들은 영원히 역사 속에 남을 것입니다. 비록 그 역사에 그녀의 이름은 적히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봉자 여사가 평생 추구해온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마이너스 이름 없이, 소리 없이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는 것. 복도 끝에서 봉자 여사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마천루들 사이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따뜻했고 또 새로운 희망처럼 밝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같았습니다. 이 순간 봉자 여사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평화와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비록 화려하거나 주목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의미 있게 살아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충분한 행복이었습니다. 세상은 위대한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를 조용히 지키는 사람이 세상을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봉자 여사는 오늘도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세상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에서 오늘도 누군가의 삶이 어쩌면 국가의 위상까지도 지켜지고 있었습니다.